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NCS 출제형 총연습 같이 풀게 될 류준상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같이 지금부터 보게 될 거는요. 수리능력 파트인데요. 수리능력 파트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 크게 말해서 여러분 수리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가 여러분 반드시 수학에 관련된 문제만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커다란 도표도 나올 수 있고 커다란 표도 나올 수 있고 지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수학적인 어떤 계산 방법이 들어가 있어서 수리능력 파트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니까요. 참고만 하시고요. NCS 같은 경우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어찌 보면 능력 가운데요. 전부 다 이게 다 복합적으로 도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다 하나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만 수리능력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른 문제들보다 조금 더 계산 쪽의 영역이 강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됐던 거를 수리능력으로 일단은 넘겨놓은 것들이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되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이런 영역은 이것만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다 나올 수 있어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풀어보시기 바라고, 일단 여러분 일단은 문제를 보면서 일단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 같이 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은요, 여러분 거대한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A 회사에서 근무하는 엔대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자료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기준에 맞게 정리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해놓고요. 기준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료가 나왔고요. 그래서 보기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 문제들을 얼마에 풀어야 되냐고 적혀 있냐면 보시면 40초 정도에 푸세요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럼 이걸 40초 내에 풀려면 여러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요? 그냥 이걸 제대로 읽고 여러분 도전하면 40초 내에 절대 못 풉니다. 큰 핵심을 아셔야 돼요.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눈치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9단이에요. 네, 눈치 100단이라고 표현하나요? 네, 눈치가 굉장히 높아서 딱 보자마자 답 딱 이렇게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까지 도래합니다. 근데 아직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곧바로 보기에는 여러분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다 보면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거는 이걸 조심하면 돼. 이건 이걸 조심하면 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제가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들 볼 때마다 느낌이 이제 새롭게 다가오면서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도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굉장히 쉽게 빨리 구하실 수 있고요. 아직 그런 단계까지 못 도달하신 분들은 이 문제는 40초 내에 풀기 조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여러분 이거 그냥 처음에 풀었는데 난 40초 내에 풀었는데 그럼 괜찮은 어찌 보면 굉장한 그 뭐랄까요? 순발력과 통찰력과 갖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런 거면 조금만 더 도움을 주시면 또 도움을 좀만 더 받으면요 훨씬 더 발전할 겁니다. 근데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방법을 일단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에는 기준에 따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에 맞는 답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으세요긴 한데요. 이 기준에 맞게 적으세요가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눈치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이제 있는 분들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 기준에 맞아야 돼. 하나의 표로 작성하래. 그러면 2개짜리 나온 건 지워주면 되는데 2개짜리는 없네요. 시, 군, 지역에 취업자와 실업자의 수가 나와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시, 군, 지역, 시지역, 군지역에 취업자와 실업자가 나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이것만 딱 보세요. 실업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기는 아니구나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에만 충실해서 내용 하나도 안 본 채로요. 그런 것들로만 보는 거예요. 취업자, 실업자 통과됐죠. 취업, 실업 통과. 취업, 여기 실업자 없죠, 여러분? 네. 취업자, 실업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2번, 3번, 5번만 남은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요, 전년 동기 대비 동향이 드러날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의 동향이 드러나야 돼요. 네. 0.5% 상승, 0.5% 상승, 0.1% 상승, 0.1% 상승. 이거 여러분 괜찮나요? 네. 여기도 볼까요?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 마이너스 2.1% 증가, 감소 8.6% 증가, 10.6%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어요. 네, 여기도 뭐 이쪽과 굳이 비교하자면 동기 대비가 나와 있긴 한 거고요. 여기도 3%, 2.1%, 0.1%, 0.1% 맞는 말이긴 한데요, 여러분. 자, 여기 봤더니요. 이제부터는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표에 대한 기준에 대한 표를 다 봤을 때 1번하고 4번만 뜨드득 날아가고 표 상태를 봤을 때 여기 부분만 조금 중요시하게 여겨서 보면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요. 네, 그죠? 근데 여기 다 다른 데가 있어요. 다 다른 데가 여러분 눈치가 보여야 됩니다. 어디가 다 다르냐면요. 자, 쓰다 보니까요.
여기 일단 0.5% 상승인데 여기 3%고 여기는 3% 상승이죠. 일단 이건 틀리긴 한데 다 다르진 않아요. 0.5% 상승, 마이너스 2.1%, 플러스 2.1%예요. 여기 다 다르죠, 여러분. 그러면 군 지역의 취업자만 내용적으로 확인만 해줘도 답은 결정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여기서 여러분 기준에서 벌써 하나의 필터링을 거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가 딱 거쳐지는 순간 답은 얘네들 중에 한 개네. 그럼 얘네들 중에서 여러분 뭔가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그래서 다른 게 여기 보여요, 눈에. 그러면 이 많은 내용 중에서 군의 군 지역 취업자만 따져보는 겁니다. 2014년도 하반기가 군 지역 취업자 수를 따지는 거예요. 군 지역 취업자 수는 210만 9천 명으로 4만 6천 명 감소하였음. 언제요?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그러면 여러분 딱 봐도 지금 4만 6천 감소? 이건 다 증가였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여러분 3번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에 제가 말로 해서 조금 오래 걸렸지만요. 실전으로 딱 보자마자 기준이 저거야? 그러면 일단 보기 가운데서 따다다닥 지워지고요. 그럼 얘네들이 같네.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답을 고를까? 하고 여기 다른 게 있네. 그럼 얘만 살펴볼까? 이렇게 와서 골라본 다음에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40초 내로 풀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을 계속 배우셔야 되고요. 계속 이게 익숙하게 좀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시험장 가서 그냥 나는 될 대로 되라 하고 하면요. 될 대로 됩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 아시고요. 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난이도가 한 개짜리도 아까워요. 어떤 개념만 갖고 계시면 되냐면 15km 속력으로 배를 젓는 사람이 시속 1.5km 흐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저 올라가는 속력은 얼마겠습니까? 했어요. 아주 그냥 장난하는 문제죠, 어찌 보면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근데 어쩌라고 15km/h로 가는데요. 이렇게 그죠? 강물이 지금 어떻게 내려오고 있어요? 1.5km/h로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물은요 여러분 흘러가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요 올라가는 속도를 방해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뭐 하게 되냐면 두 개를 빼는 형태의 속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13.5km/h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답이 되는 문제겠죠. 너무너무 쉬워서 여러분 이거는 설명하고도 조금 부끄러운 문제긴 한데요. 이런 문제도 여러분 빈출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20초라 걸리는데 무슨 20초가 걸려요. 여러분 한 5초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개념만 알고 계시면요. 그럼 여러분 강물을 따라서 같이 내려갈 때는 몇 킬로미터로 갈 건가요? 16.5km/h로 내려가겠죠. 이제 그런 사건만 기억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정말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등장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빈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네. 근데 이 개념도 힘들면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한 번만 보시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다음 표는요. 졸업 직후 각 대학교에서 발표한 취업률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직장건강보험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통한 산출한 6개월 유지 취업률을 정리한 것이래요. 물으면 답하세요 라고 나왔는데 뭔 소리냐면요. 여러분 학교에서 발표 취업률을 했어요. 서울대학교는 59.8%가 우리 졸업생들 취업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그 취업을 하고요. 직장건강보험을 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6개월 동안 6개월 후에 확인을 한 거예요. 직장건강보험료를 도대체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확인했더니 그 95.5%가 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실제 취업률은 여기에다가 이거를 곱한 값이더라.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문제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표를 이해하는 게 먼저 일단 첫 번째 방법이긴 한데요.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크다란 표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과연 내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것도 여러분 눈치가 조금 있으시면요. 이제 문제가 조금 생기면 너는 지금 굉장히 무쓸모야. 아주 무쓸모야. 쓸모가 없어요. 아무 소용가 없는. 나한테 아무 도움 안 돼요. 일단은요. 문제 읽고 나서 와서 도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 딱 읽고요. 대충 뭐 어떻게 된 내용이네 딱 읽고 이거 잠깐 버리고 이쪽부터 읽어야 되는 겁니다. 했을 때 가랑 나 딱 나오면 가랑 나에 들어갈 숫자 쓰라는 소리구나 라는 걸 빨리 판단하시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표를 이해하려고 할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잠깐 스탑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문제 푸는 팁인데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이쪽 거를 먼저 해석하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쪽 걸 해석하다 보면요. 이쪽 보기를 아예 해석 못하는 수가 생겨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쪽 보기를 먼저 해석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했을 때 조금 더 빨라요.
요거는 여러분 많이 풀어보면 느껴요. 네, 뭐 안 풀어보신 분들은 워낙 네, 이쪽으로 빨리 가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여러분 경험자의 말을 살짝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이쪽을 먼저 풀어보시면 이쪽 하는데 조금 더 요리조리,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이렇게 네, 꼼수는 아니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되냐면요. 일단 여러분 여기에 가나를 보는 거예요. 가나를 봤는데 어라 하고 봤는데 여기는 65.5, 65.5가 일단 같은 값이 두 개가 보이고요. 나머지는 같진 않아요. 혹시 나가 다 다른가도 한번 보는 거예요. 60.8, 64.4, 54.6, 65.5, 64.6인데 여기 54.6은 같아요, 여러분.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고민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냐면 가를 여러분 만약에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만든 사람, 네, 만든 사람의 어찌 보면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심정. 만든 사람은요, 이거를 여튼 너무 쉽게 풀게는 만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마인드로 너네들 한번 고생 좀 해볼 수도 있어 라는 마인드로 만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가에서 여러분 가를 구했는데 열심히 가를 구해요. 왜? 너네는 무조건 고정관념으로 가부터 구하잖아. 이렇게요. 항상 그래요. 가부터 구하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 그렇고요. 여러분 가부터 구해요. 거의 다. 가부터 구하지? 그러면 가에서 꼭 겹치는 거 구하게 돼 있어요. 거의 그래요, 문제가. 그래서 여기 65.5, 65.5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답을 구했는데 65.5야 라고 딱 봤는데 두 개야. 그래서 다시 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가 혹시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보기 비교법에서 보기를 봤는데 다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나만 구하면 되죠. 그죠? 근데 보기에도 나가 여러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살짝 애매했습니다. 그러면 가를 구할래, 나를 구할래, 가도 두 개 겹치고 나도 두 개 겹쳐. 그랬을 땐 여러분 무조건 나를 구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무조건 나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쳐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가 예를 들어서 54.6이에요. 그건 끝난 거예요, 이미.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를 54.6 여기 답이 있네. 이거 하고 끝내버릴 거면 나의 의미가 아예 없어지거든요. 그럼 맞는 사람 심정으로는 가를 구할 거라 예상하고 가를 먼저 갖게끔 몇 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까지 구해야 될 걸 이렇게 갑니다. 그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여러분이 뒤에서 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만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부터. 그럼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봤더니 나 자리에는 뭐가 나왔냐면 실제 취업률이 나왔대요. 이제부터 막 아까 굴렸던 그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 학교에서 발표율은 64.9%라고 하는데 6개월 유지 취업률은 93.7%인데 나는 뭐가 들어간다는 소리일까? 하고 위에 것들을 쓱 봤더니 68.7%라고 취업했다고 했는데 6개월이 94.3% 동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취업률을 이걸 바탕으로 여기에 미루어 짐작하는 거네요. 그죠? 68.7% 발표는 했지만 취업 당시에, 그러니까 졸업 당시에 그 중에 6개월 동안 못 버티고 나간 사람이 5.7%라는 소리고 94.3%는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취업률을 6개월 후로 잡았던 거구나 해서 계산한 게 이거구나 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64.9에다가 93.7%를 곱해버리면 나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 한 칸 더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걸 93.7%를 곱할 수 있어요. 곱하고 100으로 나눠야 돼요, 여러분. 퍼센트이기 때문에. 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곱하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염두에 두십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여러분 64.9에다가요. 이거 93.7%인데 약 여러분 10%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죠?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값은 6.49밖에 안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얘는 100%가 흔히 말하는 이게 100%였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93.7%를 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10%는 여러분 6.49밖에 안 돼요. 그러면 58.5 정도, 58.4 정도가 나오면 그게 90%예요. 58.4 정도가 나와야 이게 90% 정도인데 보세요. 나를 봤더니요. 얘네들은 90%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값들이에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 다음에 64.9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65.5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죠? 그냥 눈으로 봐도 안 되는 값들이에요. 그 다음에 64.4랑 60.8이 있는데 여러분이 센스가 있으시면요. 64.9에서 6.3%나 떨어졌는데 64.9에서요. 6.3% 떨어졌어요 했는데 64.4가 나올 수가 있나요? 바로 거기서 거기인 값이 절대 못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지. 당연히 그럼 얘가 될 만한 답은 얘밖에 없네.
판단하고 답을 1번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네. 요렇게 계산하는 거지 굳이 뭔가를 다 계산해서 뭔가를 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약간 버리셔야 돼요. 요건 요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어찌 보면 이제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문제들 뒤에 많이 잡아놨거든요. 많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시면서 그때 필요한 것들 제가 알려드릴 때마다 체크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아 이런 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익혀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그럼 10개 대학 중에서 실제 취업률이 가장 높은 대학의 졸업생 수가 총 200명이라면 이중 졸업 직후 취업한 졸업생 수는 몇 명이겠습니까? 그랬네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실제 취업률이 가장 높은 대학을 찾으세요. 그랬거든요. 아까 여기 여러분 봤더니 60 몇 점 몇밖에 안 됐죠? 60점 몇이었죠? 가장 높은 대학은 어딘가요? 70점대인 한국항공대네요. 그럼 항공대의 졸업생 수가 200명이었다면 졸업 직후 취업한 졸업생은 그러면 여기다 200명 곱하면 되는 문제죠. 네, 엄청 쉽네요. 148명 나오겠죠. 당연히 200명 곱하기 74%니까요. 네. 퍼센트는 곱하고 나서 여러분 100으로 나눠야 돼요. 네. 그래서 148명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답은 4번 체크하는 문제죠. 이해되셨나요? 네, 5번 문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10에서 2012년 이 지역의 용도별 물 사용량을 나타내는 자료예요.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와 있고요. 45초짜리 문제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자, 이 문제를 여러분 45초 내에 푸실 수 있으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보면요. 2010년 대비 2012년이에요. 2010년 대비 2012년에 이 지역의 1인당 생활용수 사용량은 얼마나 증가 또는 얼마나 감소했겠습니까? 인데요. 이거 여러분 뭐 하라는 소리인가요? 절대적으로 계산하라는 소리예요. 자, 볼게요. 생활용수 사용량이에요, 여러분. 생활용수 사용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136761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82490을 사용했고요. 그죠? 그러면 1인당인 건데요, 여러분. 도대체 명이 어디 있어요? 명. 총 사용 인구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죠. 그럼 지금 여러분한테 뭐 하라는 소리예요? 계산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계산이요? 네, 136761 이거를 379 300으로 여러분 나눠야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379 300 분의 그죠? 136761을 하면 1인당 생활용수를 도대체 얼마나 썼는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 량과 여기분의 여기를 했던 네 쓰기도 귀찮아요. 531250분의 182490 이거를 비교해서 증가 감소를 구하라는데 답안지가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미묘해요. 그럼 이런 거는 여러분 무조건 무슨 산을 하셔야 되냐면 정밀산을 하셔야 됩니다. 보기 상태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 상태 보고. 이렇게 미묘한 차이인데 그냥 어림산 하시면 여러분 절대 답이 안 나올 겁니다. 무조건 정밀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45초 내에 푼다는 거는 여러분 이미 애초에 계산에 어찌보면 달인이 되셨던 그런 분들만 가능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부분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시간 낭비예요. 딱 보자마자 2010년도, 2012년 그러면 머릿속에서 돌 거 아니에요? 머리 생각이 이거를 이거 생활용수 나눠야 되는데 판단 들 거잖아요? 그럼 곧바로 식을 적으세요. 이렇게. 어차피 적어야 된다면 식을 곧바로 적는 겁니다. 이래 여러분 조금이라도 한 번 덜 쓰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379,300분의 136,761을 써버리면 그거 쓰고 나서 다시 식 써야 돼요. 한 번 더 써야 돼요. 그 식 자체를 줄이라는 소리예요. 계산해보면요. 0점으로 시작하겠죠? 네. 몇이 들어갈 것 같나요? 한 3 정도 들어갈 것 같나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계산 노가다를 해야 돼요. 00, 33은 9, 39, 27, 37에 21, 23, 33은 9 이렇게 되겠죠? 네. 빼면요. 2가 되나요? 네. 2, 3이 안 되죠? 2, 9, 7, 20 이렇게 나올 거고요. 0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뭐 해야 되나요? 한 7 안 되죠? 6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00, 63, 18, 69, 54에 55, 올라가서 67에 42에 47, 4 올라가서 63, 18에 2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 겨우 됐네요. 자, 빼버리면요. 2, 1, 4, 0, 0,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21만 4천이기 때문에 37만 9,300이 안 들어가요. 요렇게. 여기까지는 구해주셔야 돼요. 네. 그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0.36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윤곽 속도 한번 구해볼까요? 53만 1250명에서 18만 2360을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네. 말 거꾸로 했나요? 182490에서요. 네. 나누기 합니다. 531, 250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럼 0. 뻔할 뻔자 3으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3배를 해주면 0, 5, 7, 3, 9, 1, 5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두 개를 뺐을 때 3이 아니라 2가 나오고요. 3이 나오고요. 1이 나오고요. 1, 5,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2, 3, 1, 1, 5, 0, 0 나오니까 4배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죠? 4배 정도 들어가고 0, 5, 4, 20, 2 올라가고요. 4, 2, 8에 10, 1 올라가고 4, 1은 4, 5, 4, 3, 12, 4, 5, 20에 2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두 개를 뺐더니 2가 아니라 1, 9가 아니라 8, 6이 아니라 6은 맞네요. 500, 0, 18만 6,500 아니네요. 186만 5천이네요. 186만 5천이니까 한 3 정도 들어갈까요? 네. 3 정도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셋째 자에서 반올림 하니까 0.34가 되는 거고 0.36이 되는 거니까 0.36에서 0.34로 줄어들었으니까 0.02 제곱 세제곱미터 감소. 이게 답이 되는 거겠죠. 맞나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몇 번이요? 4번이에요. 요거 45초 내에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문제 해석하는데 10초 걸릴 거예요. 그래서 나눠야 되는구나. 그 상태에서 여러분 계산이 3초 내야 되는데 나누기 계산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이런 방법의 문제들도 무조건 흔히 말하는 이것도 우격다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격다짐적으로 막 묻는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 문제 여러분 딱 봤을 때 허허허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흔히 말하는 접근하는 수밖에 없고 도전하는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조금 남을 때 해주세요. 그런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요. 네. 이 지역에서요, 2012년에 사용한 물의 양은 전년에 비해서 몇 %가 증가했겠습니까? 그랬어요. 다음 곧바로 이어져 있는 문제고요. 자, 그럼 이 지역이고요. 2012년 사용한 물의 양은 전년에 비해 몇 % 증가했겠습니까? 그랬는데 물의 양이 얼마죠, 여러분? 총 사용량이 325020 289740이죠. 그럼 이거는 이 두 개 사이에 뭐만 구하면 돼요, 여러분? 증감만 구하면 돼요. 증감만 구하면 되는데 답도 여러분 상당히 뭐랄까요? 조밀조밀하지는 않아 보여요. 그냥 대충 계산하면 되는데요. 증감률 구하는 거 여러분 또 알려드릴게요. 네. 계속 나올 때마다 여러분 보여드릴 거예요. 증감률은요. 증감률 계산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네. 325020에서요. 네. 289740을 뺀 후에 걔를 다시 289740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합니다. 하고 증감률 이제 구해야지 하고 여러분 이걸 빼고 있죠. 얼마나 시간 낭비인지 여러분 보세요. 이거 적는데 한 몇 초 걸려요. 이것조차 줄이려고 하는 과정이 이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325020을 쓰고요. 어차피 뺄 거기 때문에 289740을 적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답을 밑에다 썩는 게 아니에요. 나눠야 되는 수가 289740이기 때문에 289740 옆에다가 나누기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빼면요, 얼마냐면요. 4가 아니라 3이고요. 여기는 6이 아니라 5고요. 네, 3이 아니라 2고요. 80입니다. 거기다 100배까지 붙여 놔버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직접 나누는 겁니다. 봤더니 289740이죠. 289740. 여기에 1 하나가 올 수 있어요. 두 개를 빼세요 했기 때문에 7이 아니라 6, 3이 아니라 3이네요. 1이 아니라 0600 이렇게 나오고요. 630, 600이니까 289가 한 두 개 정도밖에 못 들어가겠죠. 12점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죠? 두 개 들어가면 얼마죠? 0, 8, 4, 19, 1 올라가고 2, 8에 16, 17, 2는 4, 5 이렇게 계산 빨리 하시면 나올 거고 저는 앞에서부터 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뒤에서부터 하시는 분도 있고 앞에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요. 앞이 조금 더 모르겠어요. 저는 빨라지더라고요. 뒤에서 하면 네. 뭐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건 계산하는 건 여러분 고유의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요. 변형을 해주면 값이 더 헷갈릴 수도 있긴 해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6이 아니라 5고요. 네, 여기는 0이 아니라 1이고요. 2가 아니라 12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511200이니까 두 개 정도는 안 들어갈 것 같고 그죠? 한 개밖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 12.1 몇으로 시작하는 녀석일 거예요. 그러면 12.1에서 가까운 녀석이니까 답은 얘밖에 안 되겠군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1번입니다. 얘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이 계산 하나만 하면 되기 때문에 45초 내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서 해석을 또 해보죠. 자, 7번 문제고요. 총무부 사원 2는요, 워크숍 때 쓸 간식을 구매한 일을 맡아 필요한 간식 목록을 작성했어요. 각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그랬거든요. 간식 항목을 구매 비용이 많이 드는 순서대로 발견하라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계산만 하래요. 돈 계산만 하래요. 여기 1200원 곱하기 200원, 200개, 2000원 곱하기 1000원, 2000원 곱하기 100개 이런 식으로 계산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 24만, 20만, 15만 이거 여러분 계산하면 얼마죠? 이거 여러분 계산할 때 조금 귀찮죠? 그럼 이런 거는 여러분 계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2를 줘버려요. 곱하기 2를 줘버려요. 그럼 얘를 300으로 바꾸고 얘가 600으로 바뀌니까 계산이 좀 더 쉬워지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호 5가 나온 것들은요. 여러분 항상 2를 주고 시작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계산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18만 원, 15만 원, 20만 원, 24만 원이니까 뭐 순서는 별로 딱 나왔잖아요. 많이 드는 순서는 빵이 제일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견과류, 그 다음에 면류, 과자류가 가장 적게 드는 형태인 거죠. 그 답만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빵이 1등이고 과자가 꼴등인 답이 2번이 답이겠네요. 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인데요. 이가 계획대로 이제는 간식을 구매하려고 보니까요. 조사한 빵류의 단가가 20% 할인된 가격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할인 전 빵류의 단가는 얼마입니까? 그랬죠. 엄청 쉽죠, 여러분. 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중요한 게 이 단가가 20%가 할인된 금액일 뿐이래요. 완전 응용 계산인 문제예요. 표가 나와서 자료 해석인가 좀 걱정이 됐지만 딱 봤더니 응용 계산 문제예요. 엄청 쉬운 문제예요. 자, 어떤 녀석에 20%를 할인받았다는 소리는 여러분 몇 퍼센트를 냈다는 소리예요? 80%를 냈다는 소리예요. 이걸 했더니 1200원이었습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얘는 여러분 5분의 4죠? 네. 그럼 4로 나눠주면 300원이 되고요. 5가 곱해지는 순간 이쪽이 1500원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할인되기 그 전의 가격은 1500원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문제죠. 엄청 쉽기 때문에 여러분 슉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까지 연결돼 있어요. 자, 빵류의 할인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간식 구매비가 늘어나자 이는 간식 구매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어요. 다음 중 간식 구매비를 기존보다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금액보다 어떻게 해야 많이 줄이겠습니까? 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빼기가 되는 그 값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봤더니요. 선호도가 가장 낮은 간식 항목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호도가 가장 낮은 건 여러분 얘거든요. 그러면 빠지는 금액이 2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맞죠? 편의성이 가장 낮은 간식 항목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근데 편의성이 가장 낮은 항목은 과자류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5만 밖에 안 되죠. 이렇게. 선호도와 편의성 점수의 합이 가장 낮은 간식 항목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선호도와 편의성 점수가 가장 낮은 간식 항목. 합이 가장 낮은 거니까 6이죠, 여러분. 면류를 구매하지 않겠대요. 그럼 18만 원이, 그죠? 네, 할인되는 거고요. 선호도가 낮은 두 개의 간식 항목을 필요 개수의 절반만 구매합니다. 그랬어요. 선호도가 낮은 두 개 항목이 여러분 얘네 둘이잖아요. 얘네 둘을 반반씩만 한대요. 그럼 20만 원에서 얘는 10만 원이 차감이 될 거고요. 18만 원에서 9만 원이 차감이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9만 원이 될 겁니다. 편의성이 낮은 두 개의 간식 항목을 필요 개수의 절반만 구매합니다. 그랬는데 편의성이 낮은 두 개의 항목을 절반만 구매해봐야 그래서 7만 5천 원, 그죠? 여기서 9만 원, 그래서 16만 5천 원 이 정도가 할인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구해줬다 했던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요 세 문제짜리는 여러분 완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네, 그런 문제 유형의 문제예요. 네. 자, 다음 문제에 넘어가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회사의 영업 1팀 팀장이요, 영업 2팀 팀장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어요. 아래 조건을 고려할 때 영업 2팀 팀장이 영업 1팀 팀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경우 어떤 상황일 때이겠는가? 라는 문제가 등장했고요. 네, 한국도로교통공사의 2016년 기출문제입니다. 자, 다음 달 영업 실적이 더 낮은 팀이 더 높은 영업 실적을 올린 팀에게 명절 상여금의 10%를 줍시다. 라고 흔히 말하는 제안인가요? 이건 도박인가요? 딜인가요? 약간 좀 무섭긴 한데 아무튼 그런 제안을 했대요. 근데 뭐죠? 이 제안, 뭐죠? 이게 흔히 말하는 도전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면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건가 봤더니 다음 달 영업 2팀의 영업 실적이 영업 1팀보다 높을 확률은 40%밖에 안 돼요. 근데 영업 1팀 팀장이 와서 흔히 말하는 자기가 더 높을 확률 60%니까 와서 깐죽거리는 거죠. 지금 보니까. 우리 이긴 사람 10% 더 주죠? 이제 깐죽거리는 거예요. 영업 2팀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열받은 거죠. 열받았으니까 좋아 해줄게 라고 나온 그런 거 같고요. 근데 이길 확률이 적어요.
영업 2팀이 얻게 될 금액의 기대치가 0 이상이면 영업 2팀 팀장은 영업 1팀 팀장의 제안을 받아들인대요. 요때만 받아들인대요, 여러분. 낮기 때문에 계산을 막 해봤을 때 우리가 받을 금액의 기대치가 0 이상이면 내가 할 거야 라고 어떤 계산하는 과정이 들어갔네요. 그럴 때만 받아들인대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받아들일까요? 이겁니다. 자, 볼게요. 영업 1팀의 명절 상여금이 지금 누가 잘 나가고 있냐면 네, 영업 1팀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영업 2팀한테 와서 깐죽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 와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여금이 너네보다 많아. 근데 우리의 10%를 줄게. 우리가 지면. 이제 너네도 지면 너네가 10% 줘. 이런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영업 2팀의 팀장이 막 머리를 굴러봤을 때 저쪽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진 때와 이길 때의 값의 어쨌든 간에 평균 개념을 딱 잡아봤을 때 우리 쪽이 이득이네 라고 생각하면 딜을 하겠다는 겁니다. 딜을 도전을 받아들이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만약에 상여금이 A1이었고요. 여기에 상여금이 B1이었다면 도대체 A랑 B의 관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 문제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거를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죠? 네. 문제가 확 변해버렸어요. 그렇구나. 그럼 영업 1팀이 도대체 얼마를 받길래? 자, 영업 1팀이 그러면 여러분 이길 확률을 계산할 겁니다. 영업 2팀이 이길 확률을 계산할 거예요. 영업 1팀이 이기면요, 여러분 0.6의 확률이 있는 거죠. 0.6의 확률로 얼마를 받아요, 여러분? 0.1B를 받아요. 이거 이해되셨나요? 0.6의 확률로. 왜냐면 이길 확률이 60%예요. 영업 1팀이 이길 확률이 60%, 영업 2팀이 이길 확률이 40%라서 0.6 곱하기 뭘 했냐면 B팀의 상여금의 10%를 떼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영업 1팀이 이겨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맞나요? 네. 그 소리는 이게 영업 2팀에서는 어찌 보면 뺏기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뺏기는 금액? 그죠? 이만큼을 줘야 돼요. 그러면 뺏기는 금액이고요. 얻는 금액은 여러분 얼마일까요? 만약에 영업 2팀이 이겼어요. 그러면 이길 확률 0.4에다가 그죠? 0.1 A만큼을 얻어올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요건 여러분 뺏기는 거니까 부호적으로는 마이너스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얘가 0보다만 크면 D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식을 만드는 게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식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조금 어렵지만 식을 만드는 것도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네. 이거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잘 하시고 있는 거고요. 자, 양변에 100을 곱해버려요. 편하게. 그러면 4A에 빼기 6B가 0보다 크면 되네. 하고 생각하면요. 4A가 6B보다 크면 되는 거고요. 양변 나눠주면요. A는 여기가 1.5B 이렇게 나오죠. 네. 만약에 0 이상이면이었나요? 네, 0 이상이니까 는이 붙으니까 여기도 는이 붙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대요. 그 소리가 뭔가 봤더니 A가 1팀이 받는 상여금이요. 2팀이 받는 상여금의 1.5배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많이 받는다면. 그래서 지금 보면요. 영업 1팀의 명절 상여금이 영업 2팀의 명절 상여금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가 여러분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맞죠, 여러분? 얘 금액이 이거의 1.5배 이상이 된다면 딜 가능합니다. 1번 쪽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결정하셔야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요 식을 만드는 게 다예요. 이 문제는요. 근데 식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 경우를 생각하고요. 얻을 경우를 생각한 거예요. 질 경우 0.6의 확률을 지죠. 그 다음에 지게 되면 0.1B를 뺏기게 되니까 마이너스 부호로 붙여주고요. 이기게 될 경우는 0.4의 확률에 0.1 A1을 얻게 되니까 요 합에 0보다 클 때 합니다. 라는 조건을 여러분 풀어주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답안지도 간단하고 뭐 식도 간단하지만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조금 깊은 내용은 꽤나 어려워요. 이런 거를 식으로 풀이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문제 풀이로만 보면 여러분 3초에 충분히 풀 수 있지만 절대로 제가 볼 땐 그만큼의 못 풀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건 문제를 여러 번 본 사람도 여러분 힘들어요. 3초로 잡아는 놨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땐 한 1분 넘게 고민할 문제이긴 합니다.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게요. 11번, 12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은행 문제가 나왔으면요. 계산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나중에 푸세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 많이 보던 거죠? 은행 가시면 뒤쪽에 보면 이렇게 환율표가 딱 나와 있고, 내가 오늘 살 때는 얼마고, 팔 때는 얼마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달러를 사고 팔고, 우리나라 돈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거래 시장이 있다면요. 거기서 매매 기준율이라고 그때 결정이 돼요. 그때 파는 값과 사는 값의 평균 값으로 매매 기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여러분 요것들의 딱 절반이 이해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뭐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매매 기준율이라고 하는 거는 살 때와 팔 때의 딱 평균 값으로 정해지는구나 이렇게 결정해 주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값 가운데 딱 가운데 값이라고 보는 게 얘가 맞고요. 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문제에 어찌 보면 그런 뭐랄까요 좀 어긋나는 부분이라 되나요? 말 가운데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돼요.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봤어요. 2015년 2월 26일에 100유로를 샀답니다. 이때 100유로를 사고 여기에 100유로를 다시 팔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그럼 얼마큼의 손해를 봤느냐인데요. 그러면 지금 100유로를 살 때 금액하고 이때 100유로를 살 때 금액하고 차이를 구해볼까요? 아니면 이때 100유로를 샀을 때 몇 유로가 나오겠죠? 몇 유로가 나올 거고, 그죠? 네. 몇 유로가 나올 거고 이걸 다시 팔아요. 그때 몇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들었던 그 돈 해당하는 걸로 차이를 구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여러분 그 유로와 유로의 계산을 하면 안 되고요. 원으로 바꿔놓고 계산을 해줘야 답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을 좀 했다면 일단 2월 26일에 100유로를 샀어요. 얼마의 돈이 드나요? 유로는 여러분 고객이 살 때 1302.45원이 들어요. 그럼 100유로를 샀으니까 1130245원이 들었다는 소리예요. 13만 245원이 들었습니다. 라는 소리고요. 2월 27일에 100유로를 팔았어요. 팔 때는 여러분 요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네요. 그죠? 100유로를 팔았기 때문에 125538 이렇게 나오는 문제죠. 네. 그럼 도대체 얼마의 차이가 났나요? 라는 문제네요. 은행 문제 치고 굉장히 쉬운 문제네요. 빼면 얼마죠, 여러분? 4, 7이 아니라 7이 맞네요. 그 다음에 1이 아니라 07원 이렇게 나오겠죠? 4,707원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두 사람이 일본 여행을 후에 쓰고 남은 85,000엔을 각각 가지고 있는데요. 27일날 환전하는 사람과 26일날 환전하는 사람의 어찌 보면 가격 차를 구하래요. 근데 똑같은 금액인 85,000엔이에요. 그럼 85,000엔은 어차피 계산할 때 쓸 거니까요. 이때 팔려면 여러분 얼마에 파는 거죠? 100엔당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85,000엔이니까 결국 850 곱하기 100엔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993.92원을 받게 될 거고요. 26일날 판 사람은요. 27일날 판 사람은 똑같이 850 곱하기 이때는 996.36이죠. 네, 요렇게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요거 두 개 사이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차이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거 두 번은 여러분 따로 계산하면 흔히 말하는 낭비 제대로 한 거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이런 거는 웬만하면 계산은 묶을 수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850으로 묶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850에서 자, 봤더니 여러분 누구가 주어죠? 2월 27일 날 환전하는 사람이 주어예요. 여기서 요거를 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요걸 빼는 거예요. 그러면 2.4인가요? 네, 2.44원이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850 곱하기 2.44원을 하면 어떤 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고요. 이익이란 개념이 여기 두 개가 있는데 2,700원인지 2,000원인지는 여러분이 계산을 빨리 휙휙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 3이 넘어가야 3 정도는 돼줘야 2,500원 정도 넘어가거든요. 근데 2.4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그렇죠? 2,000원대밖에 못 나오겠죠 라고 판단하는데 이거 정답 없음 때문에 여러분 잠깐 고민하는데 대개의 문제들은 여러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정답 없으면 답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답이 아니니까 이런 걸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간이 좀 있다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하시고요. 근데 여기 여러분 여기도 역시 5가 있기 때문에 뭘 주는 게 제일 편해요? 2를 주는 게 제일 편해요. 2를 줘버려요. 그럼 얘를 1,700으로 만들어버리고 얘를 1.22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훨씬 편해요, 여러분. 네. 그러면 0034 적을 수 있고요. 1이니까 1700 얼마나 편한 계산이 나와요. 쭉 계산하면요. 207400 나옵니다. 이렇게 수점 두 대를 꽝 찍어주면 2074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답이 그래서 2074원 이익입니다 했을 때 답이 2번으로 끝이 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문제는 여러분 은행 문제치고는 조금 쉬운 문제였어요. 제가 은행 문제치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실전에서 등장했다 그러면 은행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 이 표에 대해서 돈을 갖고 막 환전해서
뭐 붙이고 송금하고 받고 막 이런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런 문제 등장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그 시간에 풀지 마시고요. 무조건 패스하셔서 맨 뒤쪽에 풀어주시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등급을 매기세요. 얘는 맨 뒤에 풀어야 되는 문제야 라고 매기세요. 그런 류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얘는 여러분 정말 편한 문제들이에요. 네. 정말 편한 문제들인데 문제 한번 쓱 봤을 때 와 이거는 계산이 장난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곧바로 넘기세요. 처음부터 보자마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보고 살짝 봤을 때 한 5에서 10초 정도 투자를 해서 봤을 때 이건 아니야. 넌 나중에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들은 계속 이렇게 뒤로 제껴 놓는 겁니다. 이래졌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볼게요. 13번 문제고요. 다음은 장기 요양기간 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예요. 보기에서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자, 첫 번째 여러분 봤을 때 이런 표들 봐봐야 아이고 제가 여기를 봐봐야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아예 의미가 없어요. 아예 의미가 없어요. 자, 보기 봐야 되는데 보기가 나왔을 때는 또 가나다라를 봐야 돼요. 가가 여러분 5개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이런 거는 여러분 보기 가운데 어찌 보면 한 대를 딱 맞고 시작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가 있는데 가를 굳이 봐야 되나요? 아니죠. 근데 보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대 맞고 시작을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요. 절대로 가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골라놨어요. 이거요. 가가 걸리는 것들로요. 그러니까 가를 보는 사람은 시간 낭비를 한 거예요. 뭐야 이거 가 다 있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 보는 습관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 다 있다고 보면요. 가는 무의미한 답인 거죠. 그러면 나, 다, 라. 다가 여러분 3개가 있고요. 라가 2개가 있고 나가 3개가 있어요. 나랑 다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라를 보시기 바래요. 자, 나를 보겠습니다. 나를 볼 거예요. 80점 이상 90점 미만 종합점수를 받은 기관 중 B등급을 받은 기관 수는 C등급을 받은 기관 수의 50% 이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긴 문장들은 여러분 웬만하면 앞에 주어 정도에서 끊어주세요. 이거 뭐 영어 해석도 아니고요. 국어 해석인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만화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쭉 나오니까 읽어도 읽은 것 같지가 않아요. 80점, 90점 미만 종합점수 받은 기관 중에서 B등급 받은 기관 수부터 빨리 구하세요. 네. 그럼 80점에서 90점이래요. 여기죠. 그죠? 8점에서 9점 받은 기관 중 798기관이래요. B등급을 받은 기관이래요. 그럼 여기서 B등급을 받은 기관이 어떻게 알아요? 봤을 때 종합점수 순위가 상위 10% 이내는 A등급이래요. 그게 319개가 있답니다. 그럼 여기 693개 중에서 어쨌든 점수 높은 쪽으로 해당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319기관은요 A등급이에요. 그러면 693에서 319를 빼야 되겠죠, 여러분? 뺐더니 374가 나옵니다. 그럼 374개의 기관은 A 90점이 이상이지만 A등급이 안 되고 B등급에 결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639에서요. 여기 639개의 기관에서 374개의 기관은 90점 이상인데도 B등급 받은 애들이에요. 빼버리면 몇이 나오죠, 여러분? 300이 아니라 265개가 나옵니다. 그럼 265개의 기관은 80점에서 90점 미만이면서 B등급을 받은 기관이구나 라고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80점에서 90점 미만에서 B등급 받은 기관 수는 방금 여기서 구한 265개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문장 가운데 계속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조금 더 빨라요. 그 다음에 C등급을 받은 기관 수의 50% 이상이다 그랬는데요. C등급을 받은 기관 1278개를 기준으로 잡는 건가요? 아니면 요게 여러분 이거 중이죠. 이거 기관 중이니까 얘까지 혹시 여기까지 연결된 건가요? 고민을 조금 할 것 같은데요. 말 뉘앙스상 여기가 앞에 전제 조건인 것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798개 중에서 B등급 받은 기관 수 여기 나오지. 그 다음에 C등급 받은 기관 수는 그러면 B등급 받은 거 빼면 다 C등급일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 보니까 1278개 기관이나 있는데 여기 265개 기관은 B등급이면서 여기가 요게 해당하는 녀석이고요. 이것도 빼버리면요 몇 개가 나오냐면 533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533개인데 533개의 50% 이상이네요, 얘가. 여러분 얘의 50%는 몇이죠? 266.5입니다. 그러면 266.5 이상이냐라 그랬잖아요. 이상이란 말은 여러분 칼이에요. 절대 안 넘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266.5 넘니? 거의 비슷한데 그냥 맞다고 해주면 안 돼? 안 돼요. 칼이에요. 아닌 거예요. 나가.
여러분 옳은 것 고르세요 하는데 나가 아니에요. 방금 보셨지만 가장 많은 것 중에 나가 있었거든요. 아까. 그럼 나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 답이 뭔가요? 네, 나가 아니기 때문에 가다랑 가라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다와 라 중에서 여러분이 보기에 편한 거 하나만 봐서 얘가 맞으면 2번인 거고요. 얘가 틀리면 3번인 거죠. 맞죠? 얘가 틀리면 이게 아닐 테니까 답은 3번인 거고요. 얘가 맞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2번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 뭐 어려워 보이고 굉장히 많은 걸 접근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 기억은 푼 사람 없고요. 풀면 안 됐었고요. 나가 조금 어렵지만 나를 해석을 했고요. 나에서 페이크에 안 넘어갔다면 감사하게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문제 가운데 4개를 다 보고 풀어야 되는 유형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최소를 보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거 개수 세는 거예요, 여러분. 개수 세는 이유는 여기에서 여러분 최소 개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제 말이 별로 안 믿기고 좀 왜 그래야 돼? 할지언정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조금 더 빨라지는 거를. 네, 경험자의 말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모든 영역에서 10인 미만 기관의 영역별 점수 평균은 30인 이상 기관의 영역별 점수 평균보다 각각 낮다. 이렇게 읽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 개도 안 들어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어 정도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네, 자, 모든 영역에서 10인 미만 기관의 영역별 점수래요. 모든 영역에서 10인 미만 기관, 10인 미만 기관은 여러분 얘네들이죠. 네, 얘네들의 영역별 점수 평균은 여기잖아요. 여기는 30인 이상 기관의 영역별 점수 평균보다 각각 낮대요. 30인 이상의 모든 영역별 점수 평균보다 낮대요. 얘가 낮죠? 낮죠요. 전부 다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여러분 옳아요, 틀려요? 옳습니다. 다가 옳기 때문에 여러분 답은 몇 번인 거죠? 2번인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볼 필요도 없었던 거고요. 얼마나 쉽게 풀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봤으면 알겠지만 여러분 얘는 보지도 않았고요. 얘만 조금 고생했고요. 얘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할 수 있던 눈계산 문제였고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을 엄청나게 쉽게 구할 수 있던 겁니다. 자, 가랑 라는 왜 틀렸는지 정도는 잠깐 봐드릴게요. 30인 이상 기관 중 C, D, 가는 맞는 내용이겠죠? 옳은 것이니까요. C, D 또는 2등급을 받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30인 이상 기관이 여러분 몇 개냐면 1144개나 돼요. 그러면 여기를 다 더해도요, 여러분 1144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 B가 전부 다 30인 이상에서 나왔다고 해도 C등급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죠? C, D 또는 2등급을 받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요. 이게 C, D 또는 2등급을 받은 기관이 있다가 지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C, D, E까지 있느냐 요거예요. 네. 그러면 30인 이상 기관 중에서 2등급을 받은 기관이 있나요? 지금 이걸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 틀렸죠? 모르죠? 2등급을 받은 기관이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통쳐서 30인 이상 기관 중 CD 또는 2등급. 한마디로 이거 CDE, 이거랑 콤마를 원래 찍었어야 되는 그런 표현인데 이걸 또는이로 해석하려고 여기다 또는이라는 말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C나 D나 E를 받은 기관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전부 다 A, B를 다 받았다고 해도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C는 분명히 받을 겁니다. 라는 해석 때문에 얘는 옳습니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라를 보니까요. 모든 기관 규모에서 기관 운영 영역에 네, 모든 기관 규모는요, 여러분, 여기죠. 네, 여기에서는 기관 운영 영역에 기관 운영이래요. 여기에 영역별 점수 평균은 급여 제공 과정 영역의 영역별 점수 평균보다 각각 낮대요. 여기보다 각각 낮대요. 낮죠. 낮아요. 여기만 안 낮아요. 눈으로 판단하는 문제. 굉장히 쉽죠. 그럼 지금 문제를 여러분 보셨을 때 처음에 딱 봤을 때 가는 맞네. 나는 계산이 좀 어려우니까 보류해볼까 하고 보류를 했다고 치면요. 얘가 맞죠? 눈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얘는 눈으로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 틀렸죠? 그러니까 일단 가랑 다는 맞아. 그럼 가랑 다가 들어간 녀석을 보는긴 하대요. 네. 가다가 들어간 건 보는데 이건 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틀렸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또 뭐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나를 봐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나를 봤어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 나였던 것 같고요. 아무튼 문제 풀 때 가를 최대한 해석을 안 하고 진행할 수 있느냐, 최소한의 개수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거 여러분 능력을 키우세요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고요. 한 사람이 우이, 모자, 장화를 샀는데요. 150원을 지불했대요. 우이는 모자보다 80원 비쌌으며 우이와 모자의 값을 합친 것은 두 켤레의 장화보다 120원이 비쌌다. 각각 물건의 값은 얼마입니까? 그랬잖아요. 이거 제일 빨리 하는 방법이 여러분 뭘까요? 맞습니다. 대입입니다. 그냥 대입해 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150원이 나와야 되죠? 네. 그잖아요. 우이, 모자, 장화를 샀는데 150원인데 150원 넘는 거 여러분 빨리 지우세요. 10원, 20원, 140원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나오고 나오죠? 요거 두 개 중에 한 개네요. 대입해 보세요. 우이는 모자보다 80원이 비싸대요. 우이는 모자보다 80원이 비싸니까 이거 말 안 되죠? 네. 답이 2번이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너무 허무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굳이 이거를 X, Y, Z라고 놓고, 저희죠? 답안지 해석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놓고 풀었을 때도 물론 나오지만요.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쑥 하고 대입해 봤을 때도 가능한 문제가 등장한다면 그것도 확실히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감하게, 뭐야, 이거 한번 넣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150원. 150원 넘네? 이거 뭐 말도 안 되네. 지워버리고. 이거 두 개 한 개네. 근데 80원 비싸다며? 하면서, 답이 2번. 체크 딱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깔끔해요. 그래야 여러분 몇 초 만에 푸는 문제로 변신하는 거죠. 자, 항상 등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랑 여러분 좀 제가 조금 더 비슷한 문제긴 한데요. 이런 게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오리. 그 다음에 뭐 오리랑 닭이 있어요. 오리랑 닭은 발개수가 똑같네요. 오리랑 소가 있어요. 오리랑 소랑 합쳐서 20마리가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다리의 총합. 다리 개수의 총합을 계산했더니 만약에 60개래요. 다리 총수가 60개래요. 그러면 오리가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입니까? 지금 이걸 묻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때 어려면 어떻게 하냐면 얘는 다리가 2개네요. 얘는 다리가 4개네요. 해서 뭐 오리를 X마리, 소를 Y마리 해서 20마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2X, 얘는 4Y 계산해서 얘가 60개죠.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도 많아요. 연립해서 푸는 사람도요. 물론 연립이 어렵진 않기 때문에 쉽게 해석은 가능하지만요. 이런 풀도 여러분 대입이 조금 더 빠를 수가 있는 게 한쪽에다가 다 몰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20마리를 전부 다 오리겠지라고 생각해버리고 다 몰빵을 시켜버리면 오리다리의 총합은 여러분 40개죠. 그러면 60개가 답이라고 했으니까 오리가 다는 아니네라고 판단이 될 거고요. 그러면 오리 한 마리를 소 한 마리로 바꿀 때 몇 개씩 다리가 늘어나죠, 여러분? 2개씩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몇 마리를 바꿔주면 돼요? 오리 20마리에서 10마리를 소로 바꿔주면 20개가 더 플러스 될 테니까 60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리 10마리, 소 10마리 이렇게 잡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문제도 여러분 있어요. 요것도 약간 비슷하니까 잠깐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죠. 네. 15번이고요. 무슨 회사는 사내 체육대회에서 팀을 이뤄 축구 경기를 할 예정이에요. 16개 팀을 4개 조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리그전을 치르게 하고요. 각 조의 1, 2위를 다시 토너먼트를 치러서 최종 우승을 팀을 결정할 때 리그전과 토너먼트전에서 각각 축구 경기를 몇 번 해야 됩니까? 그랬네요. 해놓고 여러분이 알고 있을 만한 설명이 나왔어요. 네. 이건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리그를 모르는 분들, 혹시 뭐 경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정의를 내려준 겁니다. 근데 이거 갖고 여러분 좀 부족해요. 여러분이 몇 번쯤은 보셨어야 돼요. 리그전이라는 건요, 여러분 A, B, C 팀이 있다면 각각 한 번씩 다 붙는 거예요. 한 번 이상 붙었습니다 라는 소리고요. 네. 한 번 이상 붙어서 경기가 뭐 어쨌든 간에 결론이 난 거예요. 한 번씩은 다 붙은 거예요. 골고루요. 그래서 1, 2위가 결정이 되면 다시 거기선 토너먼트로 올라가게끔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축구 경기를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리그에서는요, 여러분, 총 몇 번의 경기가 일어나냐면, 볼게요. 네. 경기에 참가한 모든 팀이 조별을 서로 한 번 이상 겨루어 성적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평등하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방식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다면요. 붙을 때 얘랑 한 번 붙고, 얘랑 한 번 붙고, 얘랑 한 번 붙고요. 얘랑 한 번 붙고, 얘랑 한 번 붙고요. 마지막으로 얘랑 한 번만 붙으면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모든 게 다 한 번씩 붙은 거예요. A 입장에서 보면 다 붙었죠? 근데 B, C, D도 그럼 마찬가지로 A랑은 붙은 거예요. 그러면 A는 없어졌다고 봐도 되고, B 입장에서 C랑 D랑 붙었죠? 그러면 C, D도요, 마찬가지로 B랑 붙었기 때문에 B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럼 C랑 D랑만 붙으면 끝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총 경기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6번씩 몇 번의 몇 조의 팀이 있는 거죠, 여러분? 4조의 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4경기가 여러분 답이 되는 거고요. 토너먼트는 여러분 뭐냐면 한 팀과 한 팀이 붙어요. 붙어서
꼭 한 팀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승자가 올라가고 여기에 승자가 올라가서 또 여기에 승자가 우승하게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토너먼트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쉬워요. 한 팀이 무조건 올라가고 한 팀은 무조건 떨어지니까 경기 한 번당 한 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각 조에 1, 2팀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총 4조니까 8개 팀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승팀이 결정이 되려면 여러분 7팀이 제거가 돼야 되죠. 이렇게 7팀이. 맞나요? 7팀이 제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총 경기 수는 몇 경기가 일어나야 된다? 7경기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너먼트는 떨어지는 그 팀의 개수만 세도 여러분 총 경기 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헷갈리신 분들은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럼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8팀이니까 8강 경기를 하겠죠. 네, 8강을 할 텐데 여기서 경기 이렇게 일어나서 우승할 거 아니에요. 토너먼트는 한 경기당 한 팀이 제거가 된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얘가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요. 이 팀이 제거가 됐죠. 한 경기에 한 팀 제거됐죠. 여기서 두 팀 중에 하나가 제거가 돼요. 올라갔어요. 이렇게. 여기도 한 팀이 올라갔다고 하면 제거가 되고 아이고 제거 안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거 3팀 벌써 됐죠. 3경기 3팀. 여기도 뭐 얘가 올라간다고 가정하면요. 얘가 제거가 됐습니다. 그럼 밑에 경우 다 했을 때 4경기 치렀고 4팀이 제거가 된 거예요. 맞죠? 그럼 4팀이 올라왔고요. 얘들 중에서 또 얘가 이겼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또 이 경기에서 얘가 제거가 된 거죠. 그죠? 왜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겼다면 얘가 경기에서 제거가 된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6경기가 일어났는데 6팀이 제거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경기 한 번 더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얘랑 얘 중에 한 명이 또 제거가 되는 그런 게임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7경기가 일어나는 게 맞아요. 여기 세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면 되네. 라고 7경기라고 잡아도 되고요. 실제로 토너먼트에 대한 내용을 아셔도 되는 거고요. 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네, 대충이지만 여러분 이런 거는 약간 상식이 좀 들어갔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빈출 예제를 풀어보셨는데요. 뒤쪽에 실전 연습 문제나 이제 실력 따지기 문제는요, 여러분 더 많은 기출 문제를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쪽 영역은요, 여러분 이거 전부 다 기출 문제 유형이거든요, 여러분. 그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는 그런 마음으로 좀 접근해 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빨리 풀고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조리 있게 풀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해 두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조금 더 효과적일 거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문제를 풀긴 할 텐데요.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시고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여러분 시간 대비를 조금 아낄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영역을 계속 보시면서 또다시 연습해 주시고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계속 이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쪽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공부해 주신다면 제가 볼 때 필요한 문제를 빨리 눈치채는 걸 깨달을 겁니다. 요거는 내가 요거는 1분 내에 풀 수 있어. 요거는 조금 걸릴 거야. 요런 정도의 여러분 차이점을 계속 구분짓게 될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러분의 실력은 점점 올라갈 겁니다. 네, 여러분 뒤쪽 문제 꼭 같이 풀어봐 주시고요. 필요한 것들 있으면 여러분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또 댓글 달아드려도 할 테니까요. 최대한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실력 따지기 파트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